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다음에 진행할 내용은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중복되고 있는 로직에 대해서 이 중복 로직을 메서드로 좀 분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능하시면 해보셔라. 안 되면은 일단 먼저 과제를 좀 진행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지 않았나요? 저번 주에. 그래서 중복 제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순회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진행을 할 건데 이거와 함께 지금 전체적인 코드 상황에서 중복되는 코드들을 메서드화하는 작업 하나,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원 데이터도 테스트용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용 회원 데이터 생성하는 이 기능 시간을 조금 들여볼 테니까 일단 요거를 좀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코드 메서드화 그리고 테스트용 회원 데이터 처리하는 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복되는 로직에 대해서 메서드 분리부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아티클 관련된 기능에서 순회하는 과정, 그리고 그 순회를 할 때 게시글,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번호와 게시글이 갖고 있는 아이디 번호가 일치하는 게시글을 찾는 그 로직,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아티클 디테일 기능에서 블럭을 씌운 이 기능은 이만큼은 모디파이와 딜리트에서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저 친구를 앞으로 당기려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디테일에서 복사를 한 거고요. 이만큼을 모디파이에서 또 복사를 하나 해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본다면은 둘이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첫 번째 라인부터 밑에 있는 순회하는 과정, 그리고 밑에 있는 널 검증까지 표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동일한 거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애초에 복사했거든요. 복사해놓고 건드린 게 없어요. 이 널 검증까지 끝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코드는 우리가 건드렸지만 이만큼은 따로 건드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녀석을 메소드로 하나 분리를 해 놓으면 이제 이만큼의 코드가 쓰여져 있는 자리에다가 메소드로 호출하는 형태로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중복되는 로직이 이만큼이라고 해서 이만큼을 전부 다 메소드로 옮겨야 되느냐?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진짜로 옮겨줘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서드는 무슨 목적이에요? 데이터의 저장 목적인가요? 아니죠. 실행 목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행은 뭘 실행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실행되어야 될 기능들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지금 개발자 입장으로 보면은 사실 코드를 실행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능을 실행하는 거긴 하지만 그 기능 자체를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표현을 깔끔하게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로직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 로직이라는 거는 기능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능을 구성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실행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 뭐예요? 지금 이 상황, 블럭 씌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좀 분리를 시켜볼까요? 좀 하나하나 따져보자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얘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죠? 이 코드 한 줄. 이 코드 한 줄이 필요했던 이유. 이거는 이제 순회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값을 백업하기 위한 용도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도가 재할당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값을 사용해서 찾지 못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용도를 가지고 이 변수가 필요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나요? 안 맞지 않아요? 애초에 지금 백업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한 용도. 그럼 얘는 애초에 변수잖아요. 변수는 메소드랑 의미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메소드로 분리를 할 건데 목적을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 부합하는 녀석들만 메소드로 옮기려고. 근데 이 녀석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얘를 메소드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얘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거 볼 겁니다. 가운데 있는 순회하는 로직. 자, 저 녀석은 어때요? 왜 필요했어요? 얘를 만든 이유가 뭐죠? 이 녀석? 자, 순회하면서 일치하는 아이디를 가진 게시물을 찾아내려고.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코드를 우리가 작성했던 거죠. 찾아낸 거를 아까 첫 줄에 만들어냈던 이 백업할 수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변수의 저장까지 할 수 있게끔 찾아내는 게 이 순회하는 로직의 정말 진실된 목적인데, 찾아내려고 하는 이 행위는 기능인가요? 아니면 데이터의 저장인가요? 얘는 기능이죠. 찾아내는 거는 기능이에요. 찾아내서 그 결과를 저장시키는 거죠. 그럼 이 찾아내는 과정은 기능이니까 메소드로 분리를 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볼 겁니다. 제가 지금 이만큼의 코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그럼 이렇게 한 덩어리를 나눈 이유는 그냥 블럭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큰 이유 없습니다. 블럭 가지고 대충 따진 건데 적당하게 분리를 시켜놓고 보면은 여기까지 해결했고, 자, 밑에 있는 얘, 이 코드가 존재하는 이유, 변수가 가진 값에 따라서 보여주는 렌트가 바뀌도록, 이거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건이에요. 조건 검증해서 조건 참이면 이거 하고 조건 참이 아니면 이거 하고,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녀석은 저장 목적이에요, 실행 목적이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얘는 실행 목적이에요. 왜냐면 조건을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출력하는 거니까. 저장 목적은 아니에요. 뭔가 출력을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맞아요. 그럼 얘는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메소드로 분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건드렸던 이만큼의 중복된 코드에서 실질적으로 메소드 분리로 가져갈 부분은 현재 이만큼이겠네요. 그렇죠? 이만큼의 코드를 제가 진짜로 가지고 갈 거예요. 잘라내기 했어요. 가지고 갈 건데 일단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자, 이 녀석이 하는 일이 아티클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메서드 이름 만들려고 이런 고민하는 건데, 메서드 이름 만들기 위한 고민 이건데, 어디를 가져갈지 정했으니까 이제 메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고민을 해보자. 근데 이 메서드 이름은 메서드가 감당하는 그 기능을 유추할 수 있게끔 지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이 녀석이 하는 일이 찾아내서
결국 그 자리에 찾아낸 게시물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반대 개념으로 살펴보면 아티클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아티클스에서. 지금 일치하는 상황에 맞는 아티클 게시물을 내가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get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뭘 가져온다고요? 아티클을. 그래서 아티클이라는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티클을 가져올 건데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찾아갖고 올 건지 지금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찾죠?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찾는 거죠. 검증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티클을 가져올 건데 뭐로? 아이디로. 그래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을 겁니다. 꼭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지어 놓으면 다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어요. get 아티클 가져올 거야. by id로. id를 사용해서 id라는 그 조건을 사용해서 그거에 일치하는 게시물을 찾아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제작을 할 건데 자, 해당 메서드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밑에 가서 이런 데다가 private 해서 만들 겁니다. 자, return 타입 필요할까요? 안 필요한가요? 자, 이만큼 코드가 없어지고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갈 건데 그런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제가 get article이라고 했죠. 아티클을 가져올 거라고 했어요. 아이디를 사용해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티클을 가져올 건데 가져온 아티클을 안 남기면 의미가 있나요? 없죠. 남겨줘야죠. 그래야 found 아티클 가지고 이런 것도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다 호출해서 이 자리에다 남겼대요. 만약에 그냥 생으로 남겼대요. 활용을 못 하겠죠. 그러면 남긴 걸 가지고 활용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메소드의 실행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만큼의 로직이 지금 이 조건문 빼고 여기만 볼게요. 이만큼의 로직이 하려고 했던 거는 결국 아티클스를 순회하면서 아이디가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내서 그때 당시에 게시물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어디에 저장한다? 파운드 아티클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얘가 메서드가 돼서 분리가 됐을 때 아티클을 리턴해서 남겨준다면 이 녀석이 그 값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찾지 못해서 아티클을 리턴하지 못했다면 그땐 뭘 리턴하면 되겠어요? 너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걸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리턴 타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타입은 당연히 아티클이겠죠. 성공했을 때 아티클 객체를 남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름은 article by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안에다가 넣어줄 로직이 자, 이만큼이다. 일단은 이만큼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리턴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가져왔을 때 지금 에러 나고 있는 이 두 가지 왜 문제죠? 빨간 줄 이거 두 가지 이런 거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 id라고 하는 얘가 가지고 있던 값은 원본 코드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볼 거예요. 아티클 디테일 쪽 가서 여기에다가 자, 이거 그대로 다시 살려놨다. 자, 여기서 이 id가 하는 역할 얘는 어떤 값을 이 자리에 남기는 거죠? 이 변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가 지금 나 이 글 보고 싶어 라고 했던 그 번호죠. 그 번호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내고요. 그렇게 얻어낸 거를 변수로 그냥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서드가 분리가 되면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진 이 id라는 변수는 못 쓰겠죠. 그럼 저기 밑에서 사용할 id라는 변수 이 값은 메서드를 실행할 때 어떻게 주면 돼요? 인자로 넣어줘야죠. 인자로 넣어준다면 알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여기서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받아온 값을 활용해서 id를 쓰겠다라고 하면 넘겨주는 값대로 얘가 실행될 때 이 자리에 쓰이게 될 거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얘도 없어서 안 됐죠. 근데 이 한 줄의 코드가 하려는 건 찾아냈을 때 그때 찾아낸 그 게시물을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하는 목적이 결국 얘한테 찾은 데이터를 백업시키려고 그걸 찾아내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저 메서드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거죠. get article by id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떠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거 아니에요. 그 남긴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된다? 얘한테 가야 된다. 왜냐면 반복문 안에서 하려고 했던 found article에 article을 넣어주는 그 행위, 연결하는 그 행위가 결국에는 이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결과가 리턴되면 그 리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려고 하는 걸 테니까. 그래서 다시 가보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찾아냈을 때는 지금 현재 찾아낸 아티클을 리턴하자. 리턴을 만나면 메서드는 그 즉시 종료가 될 것이고 그럼 찾아냈을 때 브레이크 같은 거 필요 없이 이걸 리턴하면서 메서드 종료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위쪽에서 이 자리에 아티클을 남겼다라는 거고 결국 이 녀석은 아티클 남아있는 그 아티클을 연결받았다라는 거니까 찾은 게시물을 저장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반복문과 조건문을 코드를 다 돌았을 때 한 번도 리턴을 만나지 않아서 반복문이 다 끝나고 코드가 밑으로 내려왔대요. 그러면 널 리턴 이건 무조건 하는 거죠. 여기를 순회를 다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리턴을 못 해가지고 메서드가 안 끝나고 결국 여기까지 와서 너를 리턴했다. 그럼 애초에 상황 자체가 아예 찾지 못했다라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이 녀석의 리턴이 이렇게 널인 거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found article은 애초에 널 아니면 아티클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문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얘는 못 쓰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애초에 얘는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찾는데 리턴을 만나지 않아야 여기까지 내려올 거잖아요. 리턴을 만나지 않은 거는 못 찾은 거니까 그럼 무조건 그냥 이거 보여주면 끝이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리턴 널은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 없어지면은 필수 리턴 조건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필요한데 어쨌든 출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실행돼서 호출됐을 때 정상적으로 뭔가 일치하는 걸 찾아냈고 찾아낸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겼다면 얘한테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저장을 올바르게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런 작업 문제없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일치하는 게 없었어서 애초에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 출력하고 리턴 널 하겠죠. 자, 출력은 이미 됐어요. 얘가 호출된 시점에서 찾지 못하면 출력은 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널이 남았어요. 이 자리에 널까지 남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선 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방금 전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녀석이 널일 때는 더 이상 코드를 진행하지 말고 올라가 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밑에 가서 출력문 한 줄 써놓고 여기서 검증하는 거나 아니면 출력문 자체를 그냥 아까 이 녀석을 안 가져가고 원래 있던 대로 출력문은 여기서 그냥 검증을 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건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문은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가지고서 간단한 검증 그리고 출력이에요. 그럼 이 녀석들은 굳이 메서드로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메서드로 분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딱 이만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그 로직만, 기능적인 그 비즈니스 그 서비스 로직만 우리가 메서드로 분리를 하는 게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서드로 분리를 해서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줄을 복사해다가 이제 modify 내려가서 이만큼의 코드 대신에 이 한 줄 넣어주면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고요. 딜리트도 마찬가지. 이만큼의 코드 대신에 이거 한 줄 넣어주면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코드가 훨씬 더 중복이 제거가 돼서 간단해질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할 건데 이것도 개념은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id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 녀석이 가지는 값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얘를 형태를 변환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메서드로 분리를 할 겁니다. 자,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잘라내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get cmd cmd를 통해서 아니다. get number get id라고 하죠. get id by cmd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id를 가져올 건데 뭘로부터? 명령어로부터 그런 이름으로 하나 지어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 인자 당연히 cmd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해당 메서드에서 잘라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니까. 아니지, 여기선 cmd를 넘길 게 아니라 cmd 빛을 넘기면 되겠죠? 근데 애초에 이 과정도 메서드로 분리를 해도 되겠네요. 그럼 cmd를 넘기고 얘를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로직을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냥 cmd를 넘기고 얘를 옮기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얘를 여기로 가져오자 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어에 입력된 그 마지막 글자를 잘라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로직인데 여기서 꼭 할 필요 여기서 꼭 이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메서드로 가지고 갔어요. 실제로 사용할 곳으로. 그러면 여기서 잘라낸 걸 가지고 이런 거 할 거고 문제없이 아이디를 만들어 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인트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return id 그리고 여기서는 명령 올바르지 않습니다. continue 이런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continue가 아니라 return 0 이 녀석은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도 return 0 아이디를 올바르게 형태를 변환시킨 상황이 아니라면은 0이 리턴되게끔 처리가 된 거예요. 올바르게 형태가 변환되었다라고 하면은 변환된 아이디 값을 리턴하겠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리턴 0이다. 얘도 일단은 뭐 살려두죠. 이거는 여기에 대한 검증은 근데 애초에 이거를 뺍시다.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올라가서 하나 검증해 줄 겁니다. 아이디가 0과 같다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상적인 아이디 값이 넘어온 경우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애초에 아까 가지고 있던 게 이거죠? 자, 이렇게
메서드 실행하고 결과 남겨서 아이디를 활용할 건데 아이디가 0일 때에는 이런 거 보여주자. 제가 아까 익셉션 부분을 지운 이유가 둘 다 0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는데 좀 더 명확한 처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거를 했어요. 나중에 뭔가 경우가 생긴다면 그 경우에 대한 후처리를 조금 더 바꿔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것도 메서드가 분리가 됐으니까 이만큼 복사해다가 이제 이만큼의 코드 대신에 얘를 쓰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만큼 대신에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cmd 명령어에 붙어있는 이 글 번호 이런 걸 가지고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리스트 검색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니까 굳이 따로 분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회원가입에서도 이 녀석 아직 중복되고 있는 건 딱히 없으니까 건드리지 말아 볼까요? 얘는 뭐 사실 건드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일단 냅뒀다가 그럼 이제 회원 데이터 테스트용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자, make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냥 회원 데이터도 같이 만들 수 있겠죠. 테스트용 회원 데이터 3개를 생성했습니다 해주면서 여기다가 그냥 멤버스에 애드 하겠다. 누구를 멤버 객체를 이때 필요한 거 여기도 똑같죠? 라스트 멤버 아이디를 전이연 산자를 사용해서 증가시키고 17에 get 넣어주고, 그 다음 로그인 아이디 여기는 테스트 플러스 i를 사용해서 테스트 1, 2, 3으로 만들어주고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테스트 i를 사용해서 테스트 1, 2, 3 만들어주고요. 네임 같은 경우는 유저 i를 사용해서 유저 1, 2, 3 정도라고 만들어주죠. 이러면 끝났죠.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시작했을 때 테스트 1, 2, 3이라고 하는 회원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고, 리스트를 보는 기능은 없지만 아이디를 입력을 해보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4는 무사히 통과. 그러니까 진짜로 회원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은 메서드 분리와 회원 테스트용 회원 데이터 만드는 것까지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제가 커밋으로 하나 남겨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